안녕하세요. 포포 채널의 돈파파입니다. 모처럼 이렇게 단독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네요. 그동안 좀 바쁘긴 바빴는데 그래도 유튜브 할 건 해야죠. 요즘 이제 포르투 소식에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릴까 해요. 우선은 요즘 이제 그 관광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에어비앤비를 통한 그런 단기 임대 사업도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골든비자 목적뿐만이 아니라 순수 투자 목적으로 포르투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좀 여러 가지 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포르투에서 임대용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할 때 참고하면 좋을 만한 그런 꿀팁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명 포르투에서 좋은 집 구하는 기준입니다. 보통 이제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기대하는 게 특히 두 가지죠. 임대 수익률 그리고 시세 차이. 이 두 가지는 아마 어떤 투자자든지 고려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좋은 물건을 보는 기준은 입지 같은 것처럼 전 세계 어디에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인도 있지만 여기 포르투는 또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고려해야 될 만한 그런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한국과 다르게 기후 풍토, 건축 그런 기술 그리고 이제 건축물의 환경 같은 것들이 한국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포르투에서 좋은 집을 구하는 기준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임대가 잘 나가는 집,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가 잘 되는 집. 이 두 가지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은 임대가 잘 되는 집의 기준에 대해서 어떤 집이 임대가 잘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이 바로 역세권이죠. 여기서 얼마나 가까운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많이 한국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포르투 여기도 이제 메트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이 이왕이면 좋죠. 분명히 좋은데 꼭 반드시 역세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살짝 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 포르투 같은 경우는 도심 내 관광지역이 거의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은 다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역세권을 선호하는 이유가 게스트들이 공항에서 공항에 도착을 해서 숙소로 이동할 때 메트로가 가까우면 아무래도 이제 짐을 가지고 운반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 경험상 보니까 한 50% 정도는 메트로를 이용하지만 나머지 50%는 메트로보다는 이제 우버라든지 아니면 자차로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50% 정도가 메트로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체크인 할 때 역세권의 메리트가 좀 반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역세권도 당연히 중요한 요인이지만 구매한 부동산 주변에 어떤 그런 관광객들을 유혹할 만한 그런 시설들이 있는지 팬시한 레스토랑이나 바 아니면 어떤 유명 관광지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가 저는 좀 더 고려할 만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역세권을 고집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포르투에서. 네, 두 번째는 이 부동산의 주변 환경이에요. 어떻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숙소 주변의 분위기입니다. 거리의 분위기. 그러니까 여기 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술 취한 사람이 많다던가 거지가 많다거나 아니면 담배 피는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 눈에는 그게 좋아 보이진 않겠죠. 아무래도 밤에는 특히 이제 치안상의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주변 환경이 어떤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주변에 자주 출몰하는 동물들이 없는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르투 같은 경우는 이제 항구 도시다 보니까 갈매기들이 많거든요. 비둘기도 있고 하지만 또 이제 갈매기 소리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이 포르투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그니처기도 한데 밤에 이제 잠을 자는 경우에 갈매기 소음 때문에 조금 불편을 겪는 그런 게스트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음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아까 제가 주변에 레스토랑이나 바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가까워도 문제가 됩니다. 소음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러니까 밤까지 늦게까지 이제 파티를 하거나 사람들이 시끄럽게 이제 떠들거나 음악을 틀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 묵는 이제 게스트들의 경우에는 밤에 잘 때 굉장히 소음 문제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가까운지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바로 이 건물의 환경입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이 포르투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한데요. 포르투는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벽을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건물끼리. 그래서 사실은 이 건물의 그 벽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소음 문제도 한국보다는 좀 더 크고요. 그리고 이 건물 벽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건물이 어떤 상태인지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매하고자 하시는 부동산이 이제 리모델링된 그런 이제 부동산인 경우에 가능하면 양쪽으로 붙어 있는 건물이 이미 완공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거나 아니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태가 건물 환경 측면에서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산 건물은 이제 완공이 다 돼서 새 집인데 양쪽이 아직 공사를 안 해서 오래된 집이거나 좀 공사 중인 집 같은 경우에는 이 수리나 공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피해들을 이 건물에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누수라든지 천공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완벽한 집을 볼 수는 없겠지만 옆 건물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시는 것도 일종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환경에서 중요한 두 번째, 포르투의 이 주거용 건물에는 보통 6개에서 7개 정도의 개별 유닛, 아파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른 집들, 다른 유닛들이 어떤 용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건물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다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이제 실거주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장기 임대로 오랫동안 머무는 그런 집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 경험상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건물 내 에어비앤비 운영하는 그런 집들이 많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저층보다는 고층이 좋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 문제는 차치하고요. 소음 문제에 있어서. 왜냐하면 저층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밖에서 나오는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공용 통로를 이용할 때 여러 가지 불빛이라든지 소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아무리 소음도 이제 훨씬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층보다는 고층이 윗집이나 옆집 이런 것으로 통한 어떤 소음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조용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반대로 그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오랫동안 이제 장기 임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 아파트가 많다 하시면 반대로 저층이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층이 만약에 에어비앤비용 숙소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게스트들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자꾸 손바뀜이 있다 보니까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아랫집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불만 사항이 이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좀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이 다이내믹스를 좀 참고하셔서 집을 보실 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경험한 바를 토대로 포르투에서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할 때 첫 번째 조건, 임대가 잘 되는 집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뭐 피드백이 아니 뭐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으면 뭐 어쩌라는 거냐, 집을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뭐 그런 집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피드백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물론 세상에 완벽한 집은 없죠.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구매하고 나서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제 걱정거리가 생기시는 거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왕이면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셔서 집을 고르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두 번째 조건, 관리가 잘 되는 집에 대해서 또 영상을 찍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